근데 이게 비트는 지지하지만 알트는 많이 빼기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힘이 없을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현금 대용으로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비트가 확실히 좋기는 좋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4월에 반감기 이슈 때문에 더 잘 버티는, 이게 지금 이렇게 빼도 회복이 빠르잖아요. 토요일에 제가 얘기했나? 그 박명수 라디오에 코인 얘기가 나왔다고. 근데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음, 사놓으면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가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아직도 위험하고 전문 패널이 나와가지고 박명수는 모르는데 그래도 사놓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들어올래나? 앞으로 좀 지켜보고 싶다. 궁금하다. 저한테 그 주변의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음, 코인을 전혀 안 하는 스마트 대중이 진입하는 움직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꽂혀가지고 오늘 기사를 검색할 때 비트코인 관련 기사를 최근 거를 다 뒤진 거예요. 그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그냥 뉴스 검색하고 중요한 거 추리고 이런 작업을 제가 하는데 어느 날 되게 특정 주제에 꽂힐 때가 있어요. 혼자 막 그거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있는 거야. 오늘 그런 날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저한테 이슈였어요. 비트코인을 막 뒤졌다. 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짚는 정도의 용도였지만 현재 비트코인 흐름은 지난 반감기 상승 패턴과 유사하다. 지금 4월 말에 정확히 날짜 다시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칠하는데 비트를 쳤더니 비트가 나왔어. 먹는 비트. 여러분 오늘 그 ABC 주스 혹시 생각나면 드세요. 비트 그 갈아 놓은 ABC 주스 있잖아요. 잡즙 주스. 4월 22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이 어땠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 ETF 승인 이슈로는 ETF가 12월에 승인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언제부터 올랐냐를 보면, 이 자리가 10월 7일 비트코인이 4% 올라가면서,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12월에 ETF 승인 이슈가 있고, 2달 전,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반감기부터 역사적으로는 보통 상승을 많이 했는데, 반감기 직전부터.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4월 22일이 비트코인 반감기 예상 날짜니까, 그러면은 2월, 근데 이거는 기술적 추적하는 거니까, ETF 순위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기존의 반감기 역사를 조금 보자. 여기에 한경에 현재 비트코인 흐름이 지난 반감기 상승 패턴과 유사하다라는 기사가 하루 전에 떴고, 한경 기사기 때 메인 뉴스기 때문에 메인 뉴스에서 이렇게 코인 기사를 다루는 거는 대중들에게 영향이 있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흐름이 지난 반감기 상승 패턴과 유사하다며 반감기 80일 전에 항상 하락세를 보였대요. 가상자산 분석가 매그스가 분석한 자료를 한경에서 갖고 온 거예요. 2016년과 2020년 비트코인 가격은 각각 반감기 80일 전에 22일이 반감기니까 80일 전에 사상 최고가에서 62%, 52%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잠깐만, 22일이 반감기니까 80일 전 4월 22일이 반감기 예상 날짜이기 때문에 22 빼면은 58일, 58일에서 3월이 31일이니까 27, 2월이 이번엔 며칠이야? 이번에 29일까지 있네요. 2월이 29일까지 있으니까 2월 초. 2월 2일이에요. 만약이라도 그러면 빠지면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지지하니까 이렇게 그냥 유지할 수도 있고 이때와 또 같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때쯤이 어쨌든 낮은 수치, 사상 최고가에서 이 정도 낮은 수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후 비트코인은 랠리를 시작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뤄냈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스택스, 알렉스, 보통 스택스가 더 많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중 조절하면서 하면은 비트코인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웰시가 스택스 체인의 대표적인 멍멍 밈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웰시가
좀 막판에 뛸 수 있죠. 스택스가 많이 올라주면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로 날짜가 그러면은 반감기 80일 전이라는 게 지금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지난 반감기 패턴에서는 그랬고, 어쨌든 이 차트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이 역사들이 비슷한 움직임이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반감기 차트 보이세요? 반감기가 요 기준이에요. 빨간색 점선 기준인데, 그 전에부터 오르죠. 그 전에부터 오르는데, 사람들이 오른 거를 자각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굴곡이 심하니까 많이 올랐다가 좀 뺀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올랐다가 뺀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월 비트코인 가격에서 보면 지금 많이 올라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더 이전 2023년 초반 1월 우리 그때 한참, 그러니까 코인 진짜 저조했을 때 그래도 코인 얘기하면서 버텼잖아요. 그때 얘기했을 때보다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뭐 저주안에 떨어졌네 하는 것은 그냥 이 상승의 그 중간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중간중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가는데, 여기에 이 약간 좀 조정받는 이 자리지만 이 그래프 차트로 봤을 때는 쭉 올라가고는 있어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이 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상승 곡선에 탄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하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들어오는 스마트 대중, 코인 안 하는 스마트 대중을 저는 발견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반감기 이슈로 봤을 때는 지금이 싸요. 지난 반감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근데 ETF 이슈 때문에 반감기가 묻혔지만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시세 조정 끝나지 않았다. 투자자들 저점 매수 기회 기다린다. 이틀 전에 이렇게 기사가 났고,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요거는 이제 한경에서 하루 전에 이게 지금 앞으로 오른다라는 기사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비트코인 반감기 한 달 전에 폭락할 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잠깐 반짝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추락하고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고 한번 추락을 하고, 이렇게 지난 기록에 단기적으로 오른 다음에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늘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기사, 그리고 지금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한 달 전에 한 번 더 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 이게 지금 뭐냐면은 결국에는 살까 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신경 쓰이는 기사들이 있어서 요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3일 전에 중국 부동산 못 믿어 중국인 금지된 비트코인의 눈길.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중국이 안 좋아서 코인에 관심 늘어났다는 기사는 공유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기사가 제목이 이렇게 난 거예요. 금지된 비트코인의 눈길.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왜 그런 거 중요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뉴스 조사를 해도 저는 되게 느낌을 중요시하면서 기사를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문구가 금지된 비트코인이라는 문구가 되게 저한테 확 왔어요. 원래 사람들이 대놓고 하라면은 물론 그것도 좋긴 하지만 몰래 하는 거에 또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음지에서 그냥 어쨌든 허용은 해줬지만 음지에서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인기가 없는 것과 그냥 아예 금지를 해버린 것과는 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금지를 해놓은 거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좀 봤어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세탁소에서 밀거래하고 그 당근 거래하듯이 만나가지고. 당국의 거래 채굴 금지에도 승인 얻은 홍콩 통해 거래한다. 그리고 금융업체도 홍콩 자회사 통해서 사업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회사,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홍콩의 자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홍콩에 회사가 있는 경우 코인 거래를 하고,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금융업체의 임원인 딜런 러는 1년 전 약간의 돈을 가상화폐로 옮기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와 주식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2021년부터 가상화폐의 거래와 채굴이 금지된 만큼 러는 지역의 소형 은행에서 발급되는 은행카드를 이용해서 그레이 마켓의 중개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일반 시장과 암시장의 중간 형태래요. 조사를 피하기 위해 거래당 한도를 잡게 했고 500만 원 정도? 1억 9천만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람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코인이래요.
주식은 40%만 갖고 있고, 투자 이후 가상화폐는 45% 올랐지만 중국 시장은 3년 동안 하락세였다며 비트코인은 금처럼 안전한 핀란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처럼 중국 시장에서 손실을 본 중국인들이 점점 더 금지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도 본다는 거예요. 주식과 부동산보다. 바이낸스나 OKX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기타 장외 채널을 통해 거래를 한다. 해외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관리들이 비트코인의 파괴적인 면뿐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을 모두 인식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뉴욕 같은 금융 중심지에서 호황을 누리는 가상화폐 사업의 발판을 유지하기 위해 홍콩 내 가상화폐 거래도 지지하는 것을 본다. 어쨌든 이게 저는 지금 오늘 근데 메인 기사가 이게 떴단 말이에요. 한경인 같은 기사인데 시한폭탄 터지기 직전이라면서 중국의 지금 끝없는 불황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한경 메인에 떴어요. 미국 중심으로 금리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힘든데 지금 중국이 원래 부동산 얘네는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또 더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역대급 부동산 침체에 소비 위축돼가지고 베이징 거리가 3분의 1 매출 1토막이 났고 이거 혹시 중국 사시는 분 얘기 좀 들어보고 싶긴 하다.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지금 여기 기사가 자세히 났어요. 그래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면초가 상황인데 그래서 더 비트코인이 이렇게 시장 상황이 중국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지금 좀 모르겠지만 중국이 그래도 크기 때문에 이 중국 이걸로 인해서 코인이 올라준다면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상상인데 중국이 너무 안 좋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조금 시장이 뺐다가 전체적으로 이 코인 때문이 아니라 그냥 중국발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발 하락.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이 한번 뺐다가 근데 비트코인이 살 길이다 막 하면서 중국 자본부터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막 나오고 하면서 비트코인 그러면서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상상이. 만약에 그니까 뺀다면 좀 중국발 위기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겁부터 먹는 거 중국발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겁부터 먹잖아요. 너무 그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 일시적 하락과 상승이 나온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지하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지를 지금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월 2일로 지금 우리 날짜 봤잖아요. 그래서 혹시 일시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상승 전 대상승 전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고. 근데 비트코인이 지지하면 알트는 더 많이 빠지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것만 견디면은 상승이에요. 이게 지금 좀 전략을 잘 세우셔라. 현금 비중도 잘 체킹하시되 그러고서 이제 상승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지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것도 괜찮겠다. 현금 비중이 비트코인인 것도 괜찮겠다. 현금 비중 자체가 일부 비트코인이면 이럴 때 좀 빠진 알트가 있으면 그걸 사놓고 왜냐면 이러다 그냥 또 지지부진하게 그냥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움직이시고 근데 현금 비중이 또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자꾸 위기론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래서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한다면 좀 일정 부분은 그래도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으면 혹시 모를 상승에도 대비하고 근데 물론 이렇게 조금 안 좋으면 그래도 빠질 경우 비트코인도 빠져요. 근데 비트코인이 5% 빠질 때는 이더랑 알트는 완전 박살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정도 될 때는. 그래서 비트코인 그 정도 하락은 나는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현금을 비트코인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차후 있을 상승에도 대비를 하면서 만약에 모를 하락에는 좀 알트를 담고 인기 있었던 알트 중에 진짜 내가 갖고 싶었는데 못 산 거 이런 거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담으면 이제 반감기 이슈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느낌이 있고 기회가 혹시 오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지 요 두 개를 조금 봅니다. 기회가 혹시 오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지 내 포트폴리오 이렇게 조금 점검을 하면 됩니다. 기사 몇 개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예전에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2021년에 보유 자산의 10%를 매각했고 2022년 2분기에는 보유량의 75%를 매각을 했는데 근데 이때는 테슬라가 잉여 현금 흐름이 부족할 때 매도를 했다는 분석이에요. 요번에 요거를 좀 사람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비트코인 가지고 비중 조절도 하고 하는데 2023년에는 테슬라가 전혀 비트코인 매도를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ETF 승인 때 고래들은 그래도 한 번쯤 매도를 한다든지 비중 조절을 하는 모습을 많이들 보였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일절. 근데 물론 테슬라가 전에는 이 현금 흐름이 부족할 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은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일 수 있죠. 일단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테슬라가 현금 흐름이 충분했다는 얘기는 미국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국은 현금 흐름이 좋다, 기업들이. 물론 기업마다 편차는 있지만 결국 테슬라의 직원들은 어쨌든 미국인이 많잖아요. 많고 그러니까 이게 다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흐름이 지금 실제로 현금이 있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 미국 사람들은 좀 추가적인 매도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잉여 현금 흐름이 부족할 때 매도를 했다고 해도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익을 중시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생각했으면 비트코인을 매각을 안 하고 그냥 쥐고 있었을까? 그래도 이익이 앞으로 된다는 것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당연히 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금을 모두 보유했다면 지금 굉장한 수익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기사가 같이 난 거예요. 비트코인 매도 후에 3억 달러 수익 놓쳤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거 안 팔았으면 되게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마이크로 스트레지 그 마이클 셀러처럼 그러면서 테슬라가 안 판다. 지금 전혀. 이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반감기 전에 일부러 매도를 버티려고 반감기 때 버텨야 될 현금 흐름이 필요하잖아요. 얘도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줄어들고 채굴 비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많이 그 채굴 회사들이 반감기 때 정리가 되거든요.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보유량을 매각을 했다라는 게 이제 2일 전 기사예요. 팔 거 다 팔면은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비트코인 뉴스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반감기는 이슈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게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전망이 엇갈리니까 단기적으로는 차치하고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모른다.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채굴 업체들이 팔고 있는데 다 팔았고 채굴도 안 되고 하면 딱 공급이 줄어들죠.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수요가 그대로면은 어쨌든 그래도 가격이 오르고 근데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폭발하면 엄청 오르는 겁니다. 긴 안목을 봤을 때 어쨌든 오른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이슈가 시작될 수 있는데 하락 가능성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에요. 이건 단기적. 요거가 기회가 오면 잘 잡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현금이 있다. 현금이 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기회가 오면 당연히 좀 잡은 게 맞겠죠. 현금 비중을 그냥 현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현금 비중 하는 분들도 있어요. 비트코인과 같이 안 움직이는 코인, 비트코인을 현금 비중으로 하신 분들은 요때 알트를 잡으면 되죠. 알트 중에 인기 있었던 애들. 특히 비트코인 관련 알트가 떨어지면 스택스, 오디너스 이런 애들이 떨어지면 이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죠. 특히 그리고 그 외 알트들도 인기 있었던 애들도 참고를 하고 만약에 하락이 안 온다 안 오고 이대로 지지한다 라면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도 좀 일정 부분은 그래도 비트코인 코인 포트폴리오 체킹 네,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좀 체킹해 주시는 게 좋다. 현금 비중 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럴 때 좋죠. 하락이 안 오고
지지하다가 그냥 가면 어쨌든 비트코인 오르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세요. 비트코인 디파이도 있고 이렇게 비트코인 체킹 오늘 한번 다시 하시고 어떻게든 이거를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예행 연습을 지금 미리 해봤잖아요. 이거 해본 것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 칭찬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방광기 이슈 전에 들어와서 연습을 좀 했고 이제 좀 잘 돌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세탁소에서 만나 코인 거래, 장외 거래 늘어난 중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탁소 그 얘기죠. 거래자들은 카페, 스낵 키오스크, 심지어 세탁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만나 지갑 주소를 교환하고 은행 송금을 주선하거나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결제한다고 보도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빼고서 엄청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혹시 빼주는 일을 만들지 않게. 근데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쌍방을 다 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오면 그냥 오로지 하늘이 나에게 주는 기회일 뿐이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제가 붙여넣었으니까 보시고 여기 수위 인터뷰 기사 그리고 베이스 관련 좀 더 분석 기사 같은 거 이런 거 붙여넣었으니까 보시고 긍정하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코인으로 대박 났다.